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소재 기업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반면에 네. 사실 완성품 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네. 뭐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희비가 엇갈린 업종이 철강하고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근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완제품 종목들은 이제 우리 보면 그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주가를 이제 상승할 때 그런 종목들이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완제품 그 가격이 오르면서 지수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지금 주식가 지금 3,250선을 이제 돌파를 하냐 마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완성품 그 종목들이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자재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오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완성품 이런 그 주식들은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고 이제 소재나 이런 부품주들은 좀 가벼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그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이런 소재주들이 더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과거에 이런 조선 업종도 보더라도 네. 일단 조선업이 한번 오르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기자재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뭐 현대차나 기아, 일단 뭐 완성품 차들이 오르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바턴을 이어받아서 이제 부품주들이 2차 상승하는데 일단은 좀 시총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 면에서는 이런 어떤 소재지들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또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딱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우리 양시장 모습을 바꿨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또 0.06%로 지금 빨간불로 전환을 했는데요. 3,242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2% 내림세 기록하며 98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 폭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1,758억 원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들이 그래도 물량을 담아내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794억 원, 기관이 20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4% 내림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82,000원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강보합권에서 LG화학도 함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가 오늘 1.6%대까지 탄력 키워내며 126,0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1.04%, 기아차가 2% 넘게 탄력을 붙여내면서 또 시총 상위 종목 지금 순서가 바뀌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지금 모두 다 1%대 내림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도 0.89% 하락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펄어비스는 1.2%대 강세 흐름 속에 58,1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E&M과 HLB, SK머티리얼즈까지 모두 다 지금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CGN도 함께 0.8% 내림세 지금 보여집니다. 알테오젠만 0.14%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원자력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토크가 10%대 강세 흐름, BHI가 30% 지금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7,67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EDT도 7%대, 일진파워 21%, 우진도 함께 21%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신기계가 13%, 두산중공업 오늘까지도 16%대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기술까지 지금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또 탄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또 이 시각 증시 상황을 확인해 보고 오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제 지수가 이제 3,250선, 그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3,249가 이제 최고치거든요. 일단 오늘 뭐 아침에 일단은 3,250선 일단은 도전을 했다가 지금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아마 이제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목요일까지는 분명히 아마 3,250선을 종가로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또 고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차익 매물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의 어떤 그 동향인데 외국인이 오늘 지금 오전에는 뭐 우리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선물에 있어서도 일단은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선물이나 옵션의 포지션은 지금 상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조금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보면 이제 6월 10일 날 미국의 그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예상치는 이제 4.7%인데 이제 4월 달이 4.2%, 그래서 5월 달이 4.7%인데 좀 예상대로 뭐 나오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5% 이상을 갔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15, 16일 날이 또 FOMC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분명히 또 금리 관련 어떤 뭐 테이퍼링 이런 또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일단은 너무 높게 나오면 좀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이 막 그거에 대해서 올해도 이번 주에도 좀 더 출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목요일까지는 일단 선물 옵션의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요일까지는 일단은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제 주 후반에 우리 뭐 FOMC 다음 주라든가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아마 그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든지 아니면 하락세로 갈지 아마 그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 흐름 자체는 아직은 뭐 우리 특별한 지금 테마가 이제는 신선한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FOMC가 15일에서 16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전에 또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연준에 관련한 연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목요일 날 또 선물 옵션 만기 있다라는 거 짚어주셨는데요. 원전 관련주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눈에 띄는 종목들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우리 기술이 좀 센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술이 좀 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선주들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는 시장이 어떤 주도주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어떤 그 이탈이 없는 한은 아마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술을 포함한 또 전선주 관련주들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또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 기술, 또 BHI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또 이번 코너는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풀어가는 시간이죠. 이슈킹 함께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월요일 날 늘상 해주시는 내용 상승률 상위 10종목 분석 네. 오늘도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률 상위 10종목, 그러니까 아마 50종목이겠죠. 네. 뭐 겹치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원인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네. 일단 5월 30일 날은 일단은 이제 대선 관련주 지금 뭐 계속 대선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민의힘의 뭐 대표 선거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권으로 지금 계속 관심이 일단 몰리는 상황에서 아마 또 새로운 뭐 이준석 관련주들이 또 등장하고 있고 또 기존에 뭐 윤석열이라든가 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또 새로운 종목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 관련주들은 계속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이제 테마로 형성이 되는데 한 종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종목이 발굴되면서 또 이런 종목으로 계속
테마가 움직이는 네. 종목별로 움직이는 이런 어떤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조금 손해 보는 종목들도 또 언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섣불리 손절하시고 또 갈아타봐야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왕 만약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급등세 올 때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 관련주에 가지고 뭐 넥스트아이, 삼보산업, YBM넷, 삼일기업공사, 세와 IMC, 원림, 웅진, 대성창투 이런 종목들이 이제 특징 섹터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관련주에서 뭐 여행 관련주에서 참 좋은 여행, 대구백화점, 인터파크, 노랑풍선, 리더스 코스메틱, 클리어, 호전시럽 보시면 이제 뭐 우리 화장품이나 의류라든가 그다음에 뭐 백화점 관련주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가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종목보다는 일단 또 새로운 종목들이 일단 순환매로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세미시스코.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 초소형 전기차 사업을 한 회사인데 아마 최대 주주 변경 어떤 계약 체결 소식에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타이는 이제 기계주, 이제 검사 장비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는데 아마 이준석 전 의원 국회의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네. 그 전 의원이 그 아버님께서 아마 이 회사에 감사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동기어는 이제 기계주인데 농기계 원래 이제 옛날에 대동공업이었어요. 근데 대동공업이 이제 농기계 회사였는데 자동차라든가 산업기계 부품 사업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재개 소식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마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삼보산업 역시 아마 이런 그 이준석 관련주로 해서 일단은 부각이 돼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캐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유업은 아시겠지만 한행컴퍼니에 일단 경영권이 매각이 되면서 일단은 정상화 기대감에 일단은 22%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역시 YBM넷, 뭐 또 이준석 관련주에서 뭐 대표이사가 뭐 하버드 대학 동문서를 해가지고 YBM넷이 또 20%대 상승을 했고요. 역시 삼일기업공사는 아마 이제 이준석 또 대표 후보가 또 유승민계로 알려지면서 또 유승민주 하면은 또 이제 위스콘신 또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또 삼일기업공사가 일단은 21%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한전선은 역시 이제 전선 관련주인데 이 회사가 이제 전력 케이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호반 건설에 인수가 됐죠.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한전선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일단 개별 종목 테마들에서 대한전선이 20%대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 소식에서 일단은 이제 수혜감으로 해서 20%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원래부터 작년도 보면은 이 종목이 좀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유로 아마 최근에 이제 올랐는데 한번 또 이 종목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 좋은 여행은 이제 여행 관련주죠. 뭐 최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모드 투어 하나투어가 또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또 새롭게 네. 참 좋은 여행이 일단은 뭐 또 여행 관련주에서 순환매에서 이날은 17%대 네.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1위인 어떤 세미시스코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 적자가 지속된 회사인데 200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일단은 공정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되겠고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장비 또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플라즈마 진단 장비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제품과 관련된 어떤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이런 어떤 분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보면 이제는 요거는 이제 사업 보고서 나눈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스마트 EPD, 스마트 HMS, 그다음에 기판 검사 장비인 EGIS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일단은 크게 이게 세 가지 분야가 이 회사의 어떤 주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EPD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시각 가정부 애칭이라고 하는데 네. 발생하는 빛을 측정해서 시각 종료 시점을 최단기에 측정한다. 뭐 사용처는 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반도체라든가 평판 디스플레이 애처 장비, 시각 장비에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HMS는 화학 증착 챔버 내부를 실시간으로 일단은 이제 감시하는 거죠. 아마 기판에 어떻게 잘 증착이 되는지를, 그다음에 외부 공비가 잘 들어가는지를 이제 감시하는 장비가 되는데, 역시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화학 증착 일단 챔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GIC는 기판의 사면 검사 및 이제 표면 검사인데, 보통 이제 이면 검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사면을 검사한다. 그래서 카메라 촬영을 통한 기판의 어떤 균열이라든가 어떤 공정 중에 전수 및 실시간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이제 불량품을 찾아내는, 그래서 생산 효율을 증대하는 제품이 EGIC가 되겠고요. 역시 평판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판 검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경쟁하는 제품이 스마트 EPD와 EGIC인데요. EPD의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일단은 이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해외 어떤 기업과도 경쟁에서도 일단 밀리지 않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 EPD에 있어서도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일단은 점유율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EGIC 장비에는 아마 타사 제품은 양면, 그러니까 이면만 검사가 가능한데 이 회사는 이제 사면 검사 또는 사면 검사에다가 이제 표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이러한 어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어떤 생산 공정에서는 이 회사 제품이 일단은 탑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EGIC 검사 장비에 딥러닝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보다도 점사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일단 수요처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HMS 경우에는 현재까지 아마 경쟁 제품이 없어서 일단은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은 이 제품은 어떤 특허 기술, 굉장히 또 높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제품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 EPD와 EGIS는 기술적 우위,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HMS는 관련 제품의 선도적 지위와 어떤 기술적 진입 장벽을 인해 가지고 경쟁사와 경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어떤 경쟁사의 강점과 단점이 뭐냐? 스마트 EPD는 일단은 경쟁사가 미국사 베리티사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는 업력이 더 오래된, 그러니까 역사가 더 길지만 아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6세대 이후 장비에서는 100% 스마트 EPD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뭐 디스플레이가 거의 이제 5세대인데 뭐 6세대, 뭐 7세대, 뭐 10세대까지 나오지만은 사실 아직은 뭐 5세대가 이제 줄을 이고 있는데, 향후 일단 6세대 이후의 장비에서는 이 회사의 어떤 스마트 EPD가 아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 회사의 EP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즈마를 이제 분석해서 정확한 시각 종료점을 일단은 검출하는 그런 게 이제 목표인데요. 아마 미세한 변화에도 어떤 거로 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어떤 거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정밀한 강학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수한 알고리즘을 탑재한 제품으로서 경쟁사 대비 우월한 어떤 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 HMS는 아까 진공 장비의 이제 공정 챔버에 어떤 공기 유입 여부를 이제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아마 다른 물리적 방식을 사용하는 대체 기술이 있지만 아마 이 회사에서는 응용 분야를 세계 최초로 발굴하여 어떤 그 적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쟁사가 일단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기술이 진공 장비 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를 분석하여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어떤 검사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런 경쟁 기술은 굉장히 어떤 독보적인 기술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은 플라즈마 증착 공정 중에 실시간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첨부에 바로 연결이 돼서 아마 외부 공기의 어떤 유입 여부를 바로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 있는 장비로서 큰 강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스마트 HMS도 독점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수요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EGIS,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사명 검사에다가 이제 표면 검사까지 하는, 일단은 보통 회사보다 이제 기술력이 일단은 유능한 그런 어떤 그 상품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하드웨어의 설철성, 그다음에 오후 검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다음에 장변 및 단변을 비롯한 표면까지 짧은 시간에 검사하는 일단은 하드웨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증권 시장에서도 뭐 알고리즘 뭐 이런 얘기 인공지능 나오는데, 역시 이 회사는 여기다가 이제 알고리즘을 일단은 이제 적용을 해서 이러한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판이 이제 균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균열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제품들이 불량품들이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정지를 하게 되는데, 정지할 때마다 이 어떤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거를 이제 불량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EGIS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뭐 국내외 아마 어떤 고객사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뭐 신규 사업으로 인쇄전자 사업, 인쇄전자라는 뭐냐면은 인쇄 기술을 응용해서 전자소자 부품을 직접 인쇄하여 제품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의 아마 전자회로 기판 및 반도체 형성 기술로서 아마 신생산 방식, 아마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업이 되지 않는, 저도 인쇄전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쨌든 이 회사는 2014년 강소결항 장비를 개발을 진행하여 국내 L사의 태양 정지용 아마 이런 장비를 납품을 해서 아마 2018년에는 중국의 S사에 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에는 CU 멀티 컴플렉스 잉크를 적용한 투명 전국 소재 개발을 위한 국책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단 2019년에 네.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을 했고요. 또한 아마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유망기술기업으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회사는 인쇄전자기술의 토탈 솔루션, 소재, 장비, 공정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장 전문기업으로 일단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아마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전기차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굉장히 또 유행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뭐 인력 충원이라든가 제품 개발 이런 업무를 좀 강요하고 있다 해서 일단 2017년도에 세종 공장에서 일단은 준공식을 하고 일단은 공장 가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또 제주 센터를 오픈했고, 뒤이어서는 뭐 세종, 서울 센터를 일단은 오픈해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AS까지 일단 확보하는 그런 점포로서 일단은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기업과는 경쟁이 안 되니까 네. 이 회사는 좀 소형차에서 초소형 전기차, 미니 전기차라는 시장을 개척하며 전기차 판매 확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세미스코 네. 이름이 뭐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트렌드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네. 이제 앞으로는 뭐 전기차가 대세면 또 이제 소형차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이런 뭐 완성차 업체들이 소형차는 생산하면 어떤 타산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도 보기에는. 아마 네, 이런 들어가는 회사들이 건다 오히려 들어가니까. 더 어떤 그 효율 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회사가 아마 환경부 보조금 대상 차량에 포함이 돼서 D2가 등재가 되어 있다면서, 향후에는 이제 전기 화물차 D2C, D2P야 뭐 EV 제타 이런 어떤 그 환경부에서 또 등재가 되었는데, 아마 D2의 후속 모델로 아마 2020년 10월에 미니 전기차 EV 제타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에서도 일단은 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EV 제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네. 뭐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일단은 뭐 운행, 가성, 뭐 급속, 뭐 충전인데, 과연 아마 우리 전기차의 어떤 충전 기능이 좀 더 좋아지면은 아마 전기차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제 매출을 보시면은 일단은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2020년도 보면 1분기에 보면은 가장 크게 이제 보시면 이제 전기차 사업부가 오히려 매출이 좀 큰 거로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기 뭡니까 유리기판이라든가 플라즈마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상품 매출은 거의 안 되고 네. 제품 매출이 이제 큰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일단은 매출액이 적어요. 136억이 안 되고 일단은 시총이 1,136억인데 어쨌든 간에 이날 이제 상한가를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예. 왜 오늘 보니까 세미시스코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게 급등을 해서 아마 네. 거래 정지 아닌가 가열 아.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상한가를 무려 지난주에 4번 기록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금요일도 올랐잖아요. 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거의 뭐 단기간에 6,000원에서 뭐 네. 24,000원 4배 올랐거든요. 일주일 만에.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보면은 네. 이 수급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이 샀어요. 지난주에 네. 오히려 상한가 2번을 칠 때는 투신이 개입을 했는데 뭐 그때 그 전에 이제 기타 법인이 올렸고 그 다음에 투신이 올렸고 또 마지막에는 또 휘날레는 지금 외국인이 네. 장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세미시스코 거의 뭐 주가가 단기간에 4배나 올랐고요.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인해서 네. 지금 정지당했다는 상황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로 넘어갑니다. 대선 관련주 또 새로운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뭐 과거에도 나왔던 종목이죠. 뭐 애니능률, 웅진, 덕성, 서현, NX 휘림, TJ 미디어. 그래서 TJ 미디어가 좀 새롭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DRB 동일은 이제 부산에 우리 김세현 관련주인데 사실 뭐 김세현 씨는 뭐 아직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선 잠재적으로 있는 후보가 이제 김세현 씨 될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 DRB 동일이 동일 고무 벨트입니다. 원래 이제 굉장히 탄탄한 회사거든요. 부산에 있어서는. 그래서 DRB 동일.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는 CS, 에이텍TN, 수성 이노베이션. 또 최근에 수성 이노베이션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스 관련주 해가지고 아마 한국전자인증, 하나투자증권, 이월드 해가지고 이제 지분율이 하나투자증권하고 이월드가 높죠. 그래서 네. 하나투자증권이 일단 또 상승한 날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 6월 1일 날은 역시 대원전선이 일단은 30% 상한가를 기록했죠. 아마 네, 그러네요. 친환경 차용 전선 사업을 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환사채들을 발행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 또 호재로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토스가 이제 뭐 투자 유치하면서 나스닥에 뭐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네. 일단 이 토스 지분이 한국전자인증 4% 보유하고 있죠. 하나투자증권하고 이월드는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토스 관련주 순환매로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니능률은 일단은 뭐 임원이 파평 유치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일단은 이제 올랐는데 아마 또 뭐 국민의힘 당에 뭐 입당한다는 또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가 이날은 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 중에 하나는 종목 애니능률이 일단은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가닉티 코스메틱 지난주에 또 중국에 있어서 산하 제한을 폐지한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일단 이런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아동용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한다 해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 이날 역시 세미스코가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웅진은 역시 아마 이제 임원이 파평 윤씨다 해가지고 일단은 웅진 이 종목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홍성그룹 이게 형성이 아니라 홍성인데 잘못 쓴 건데요. 네. 중국에 역시 산하 제한 폐지 관련해서 일단은 올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왕구 사업을 하는데 네. 아동용 장난감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 할 때는 항상 홍성그룹이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성통상은 이제 섬유주 의류 사업에서 미국의 OEM 수주 회복, 그래서 의류 소비 개선, 톱10 성장성 기대감 부작인데 우리 신성통상하면은 이제 우리 애국주죠. 항상 네. 모나미하고 이제 신성통상에서 뭐 일본 관련 이런 또 안전 뉴스 나올 땐 항상 대두되는 종목들이 모나미하고 일단은 신성통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 또 대동기업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농기계 관련주여 가지고 일단은 대동그룹 순환매에서 역시 이날도 거의 20%대 상승을 시연을 했습니다. 덕성은 뭐 아시다시피 유동성력 관련주 뭐 거의 뭐 제가 6개월 동안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월 1일 날 18%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1위를 한 대원전선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일단은 우리가 뭐 오래된 유가증권 거래소 종목이 되겠습니다. 88년에 상장이 됐으니까 이제 업력이 굉장히 된 회사고 설립은 69년도니까 거의 뭐 회사가 50년이 넘은 이런 그러네요. 어떤 굉장히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생활용 전력, 산업용 전력의 공급과 정보통신망 구축.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전자기기라든가 자동차, 각종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해서 아마 각종 전선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선 사업의 주력 원재료는 동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조하는 전력 케이블의 원재료가 대부분이 동으로 보시면 네. 됩니다. 동사는 원재료 조달을 LS 전선, 대한전선, KB 메탈 등에서 가공한 동로드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조달을 같은 경쟁 업체인 어떤 전선 회사에서 구입을 한다는 게 아마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국내 전선 시장은 약 60개 회사가 되는데 대형 빅3가 일단은 거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LS전선, 대한전선, 가원전선이 일단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또 우리 가원전선도 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아마 대형 3사를 이어서 일단은 중견 업체는 대원전선, 넥상스 코리아, 극동전선이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일부 역사 보면은 이제 간납이 이제 우리 보면은 이게 이제 간납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아마 이제 배정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배정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또 일부 간납 및 경쟁 입찰 부분에서는 아마 경쟁이 치열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 볼 때는 우리 뭐 군대에서도 아마 이런 케이블은 통신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네. 납품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군납이라든가 간납에 있어서는 어떤 뭐 배정제보다는 아마 경쟁으로서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원 조달성의 특성은 아마 이 회사의 아까 얘기했지만 동이죠. 그래서 아마 전력 케이블 원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광산에서 채굴한 동은 동재련 업체를 거쳐서 순도 99.9%의 전기동으로 재련되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조달을 LS전선, 대한전선, KBI 메탈에서 가공한 동로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영업 수익에 있어서는 아마 동의 가격이 일단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급등락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어떤 가격이 아마 생산이라든가 영업에 아마 주요한 요인으로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동 LME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사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아래 보면은 이제 가격 추이가 이제 톤당 가격을 보시면은 2016년에서 2017년, 2018년까지는 상승하다가 다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올해는 또 무려 작년 대비 약 30% 오른 이런 상태가 되죠. 제가 볼 때는 등락률이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동 가격을 예측을 잘하면 이 회사는 이제 어떤 원재료의 어떤 재고 부담에 있어서 과연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뭐 환율만큼 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마 이런 동 가격의 어떤 예측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이 회사의 현황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작년에는 뭐 역선정하는 이렇게 되고 뭐 50일간 뭐 근무제 그래서 이런 회사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열악한 환경에 불구하고 전년도 1분기 대비 매출액이 18.2%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무려 417%, 당기순이익이 130% 증가한 아마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40%, 유동 비율이 140%. 뭐 회사에서는 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채 비율이 좀 100% 이하가 가야 되고 유동 비율도 적어도 뭐 200%에 근접해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의 아마 의견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시 대선 사업 부문은 역시 뭐
전력선, 통신선, 전연선이고 일단은 경쟁사별 현황 보시면은 LS전선, 대한전선, 가원전선, 그래서 아마 대원전선은 이제 가원전선의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LS전선에는 1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 대비 시총이 좀 작죠. 그래서 아마 3,637억의 매출액인데 시총은 1,577억, 영업이익은 43억으로 해서 일단은 퍼가 34 정도로 해서 아마 코스피의 어떤 전기전자보다는 좀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6월 1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조금씩 일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수급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6월 1일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팔았는데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는데 이날부터 6월 2일부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역시 주가 자체도 일단은 1,600원의 어떤 거 박스권에서 일단은 탈피하면서 일단은 2,400원까지 거의 단기간에 또 50% 이상 상승하는 이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6월 2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은 대선 관련돼 가지고 또 뭐 자연과 환경, 웹스, 가온전선, 세와 AMC, NX, TJ 미디어, 승일 히림, 뭐 원익큐브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는 우진,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전선 관련주 가온전선,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근데 자연과 환경은 아마 이름이 좋죠. 네, 이름이 그렇죠. 좋아서 뭐 네. 이제 환경 보건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윤석열이 어떤 최근에 뭐 골목 상권 해결을 위한 어떤 도시 재생사 필요 아마 누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도시 재생 관련주 순환매해가지고 또 이 종목들이 또 테마를 형성 많이 올랐는데 웹스도 일단은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내장재 일단은 건자재 사업, 그러니까 이제 건자재 사업하는 회사들이 또 어떤 수혜를 입을까 해서 일단은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가원전선은 이제 전선 관련주인데 이게 또 뭐 임원이 파평윤시다 해서 또 가원전선이 네. 올랐고요. 세미시스코 역시 이날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아 IMC는 또 뭐 사법연수원이 동기다 해가지고 융설령 관련주에서 올랐는데 아마 네. 이 회사는 이제 금융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X는 역시 이제 윤석열 관련주여가지고 뭐 유연주 부동산 재건축 논의해가지고 이제 주방 가구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일단 건자재 관련주 순환매에서 역시 NX가 23% 올랐고요. 그다음에 TA항공은 이제 항공주죠. 우리 LCC 관련주인데 아마 국제선 운행 재개 기대감 해가지고 항공 관련주 순환매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백신이 이제 오늘부터 뭐 60세 이상이 이제 백신을 맞는데 아마 이제 9월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지금 이제 백신 여권도 이제 발급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아마 이제 프랑스라든가 이래서 이제 백신 여권이 있으면은 아마 받아준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지금 우리 대부분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있는데 네. 미국은 아마 가려면은 화이자나 아마 모더나를 맞아야지만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안 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언제 이거를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마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동남아라든가 뭐 유럽 이런 쪽에는 국제선이 이제 재가동이 되면은 아마 이런 LCC 관련주라든가 뭐 대한항공을 비롯한 이런 항공주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프롬파스트는 이게 항상 보면 세종시 관련주거든요. 거기 이제 땅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프롬파스트는 항상 행정수도 이전할 때는 나오는 종목이 이런 프롬파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넥스트 사이언스는 일단은 아마 골재 식품 화장품 사업인데 투자해서 나노젠이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긴급 승인 가능성 부각이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 지금 처음에는 뭐 코로나 청정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환자가 엄청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베트남에 또 어떤 그 백신을 저기 뭐 공급하는 걸 또 뭐 막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반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 난리인데 의외로 또 이제 삼성그룹 저기 직원들은 또 백신의 어떤 그 공급이 되면서 아마 삼성그룹만 좀 거기 직원들만 현지에 있는 직원들만 아마 맞는 거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성건설은 아마 정치 관련 이슈인데 뭐 특별한 뭐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99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2005년도에 일단은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환경 생태 보건 사업, 조경 사업, 피스 저료 조사, 환경 플랜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회사는 이제 지역으로인 다공성 식생 블럭, 뭐 토목조 안정수 합하면서 시멘트의 독성을 없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식물의 생육에 블럭이에요, 블럭.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자동화 생산이 된다 가지고 이제 자연과 환경이 일단은 이제 비교되는 게 콘크리트 제품이니까 분명히 일단은 환경 아마 관련 이런 지역으로인이 아마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매출처가 주로 국가기관이죠. 네. 국토관리청, 서울시청, 뭐 그러네요. 한국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아마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거에 아마 매출이 집중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경사업은 역시 뭐 잘 네. 아시는 거니까 일단은 생략을 하는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비료 재료 등을 판매한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화산석의 소량 포장하러 화산석의 대중화를 추진인데 사실 화산석이 이게 안 좋아요. 아, 이게 우리가 대리석이 있고 이제 뭐 화강암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항상 우리 옛날에 침대도 보면 이게 그 방사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화산석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PC 사업이 있는데 아마 건축 PC 부재여가지고 이제 시멘트 골재 철근인데 이거를 이제 전량 국내에서 조달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PC 사업이 있고요. 재무 현황을 일단은 작년도에 일단은 적자를 전환을 했고요. 네. 시총은 2,900억대, 매출액은 4천억인데 적자로서 뭐 퍼는 의미가 없고요. 아마 이 회사가 6월 1일 날 상승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날은 투신이 좀 많이 샀어요. 투신이 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개인이 올렸고 또 마지막 날은 이제 외국인이 또 많이 개입을 한 게 자연과 환경이고요. 차트는 1,700원에서 2,400원. 그래서 약 한 단기간에 한 60% 오른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3일 날 보시면 이제 대선 관련주가 새롭게 들어가는 게 클라우드 에어, 네. 뭐 AT 세미콘, 코맥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또 종목들이 부각이 됐는데 일단은 클라우드 에어가 또 윤석열 관련주인데 아마 LED 사업을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미스코는 말씀드렸고요. ADM 코리아가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제 CRO 사업을 해요. 제약 바이오주인데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AT 세미콘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테스트 네. 패키징 사업인데 역시 이런 윤석열 관련주에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어떻게 알고 들어가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게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네. 그 사업보에서 보면은 임원 현황이 쭉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학력이 다 나오니까 아, 이제 이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분명히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개인 투자들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코맥스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직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법안이 네. 발의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코맥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올랐고요. 리더스 기술 투자 아까 말씀드렸고 웹스 말씀드렸고요. 우진 원전 관련주, 코콤은 수술실 CCTV 관련주, KHET는 일단은 우리 재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네. 건설 관련주에서 파일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에어는 이제 93년도에 설립이 돼서 99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자동 조정 및 제어 장치 제조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아마 2002년에는 이제 LED 네. 패키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동사는 LED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생산을 주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LED 사업부, 그래서 뭐 차량용 LED 패키지, 경관 조명, 그다음에 레저 사업부, 금융 사업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업을 또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 LED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레저 사업은 뭐 잘 아시지 뭐 관광 펜션에다가 수상 오락, 금융 사업부는 이제 대부업을 한다는 거고요. 사업 부문의 손익을 보시면 이제 LED 사업부는 일단은 영업이익에서 일단은 가장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금융사업부도 일단은 수익을 내고 있네요. 뭐 이거 다 생략하고요. 시총은 1,348억인데 매출액이 작아요. 130억밖에 안 되고 적자 회사인데 뭐 회사 내용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6월 3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마 특이한 거는 기타 법인은 뭐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날 어떻게 투신이 개입을 한 바람에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 다음 날은 또 투신이 팔았는데
산만큼 팔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제 아직도 이제 안 빠지고 또 외국인이 또 기타 부분에 샀는데 이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데오 역시 주가가 단기간에 1,600원대에서 약 한 50% 오른 이런 네.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 6월 4일 역시는 이제 새로운 원전 관련주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BHI, 두산중공업, 보안 관련해서 한일네트워크스, 라운시큐어, SGA 솔루션, 이니텍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했고요. 네. 세동 일단은 이제 무상 감자, 유상자 진행하면서 도어벨트 사업을 하는데 상황 기록했고요. 해성 옵티스는 이제 광학렌즈 사업인데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는데 개별 등락이고, 그다음에 대한전선 말씀드렸고 웹스 말씀드렸고요. 일진파워는 이제 원전 관련주에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디젠스는 또 뭐 삼만권 관련주인데 자동차 또 뭐 환경 관련주 갑자기 또 느닷없이 나와서 일단 올랐고요. 영화테크는 자동차 부품인데 이제 무상증자 진행 중에 있고요. 보성파워텍 역시 원전 관련주, 우리기술 원전 관련주, 세미스트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세동은 예산은 이제 금속 삽입, 압출 방지 PVC 제품으로서 이러한 어떤 웨이트, 스트라인 몰딩과 도어 배트를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공급을 하는 회사고요. 몰딩 경우는 현대, 기아는 의형산업, GM, 쌍용에는 쿠퍼 스펜드가 국내 경쟁사.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그래도 경쟁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업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광학 사업 해가지고 뭐 렌즈 모듈, AF 액추에이터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아마 네. 이제 광학 전자제품 일단은 제조회사가 되면서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DVD 렌즈, 뭐 모바일 렌즈 어셈블리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뭐 렌즈 모듈이라든가 AF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듀얼 카메라 모듈 이런 걸 제품하는데 아마 신규로 해서 이런 어떤 의료용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용으로도 아마 진출하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이 회사는 네. 매출액은 2,122억에 시총은 49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무려 400억대는 좀 이렇게 재무제 안 좋은 회사인데 그러네요. 이날은 이제 개인들이 사서 올렸는데 저는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해성 옵틱스까지 해서 6월 4일까지 상위 기록을 한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